창법 개정도 그렇고 왜 하는 거죠? 창법 개정도 동일한 겁니다. 대통령 없을 때 하면 안 된다고. 이거 자체가 반역이고 역모라고, 역모. 창법 개정도 하나 바꿔놓으면 그게 20년 갈지 30년 갈지 100년을 갈지 모르는데 대통령 뜻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려고 우리가 투표하고 대통령 선거한 거 아니야? 씨발 이럴 거면 대통령 선거 말라 해. 상속세는 정말 제 전공인 게, 제가 이제 삼성 GFC 조직에 있었거든요. 과다한 상속세에서 기업을 뺏기지 않기 위해 갖고 보험으로 이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컨설팅 해주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진짜 전문가예요. F4가 뭔지부터 한국은행 총재,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이렇게 F4입니다. 이제 경제를 책임지는 이제 핵심 관료다. 이제 그렇게 해서 F4고요. 이창용 한은 총재가 22년 4월 20일 날 이제 임명을 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3년 12월 29일, 김병한 금융위원장이 24년 7월 31일 작년입니다. 이복형 금감원장이 22년 6월 7일 날 임명됐습니다. 임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은 총재는 임기가 4년입니다. 4년이니까 26년 4월 20일 임기고요. 금감원장 이복현은 6월 7일이 임기예요. 몇 달 남았어 지금. 직을 건데 이 새끼가 지금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최소한 30-40%는 임기가 남아야 직을 걸지. 아니 딸랑 2달 남았는데 무슨 임기를 걸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탄핵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굉장히 낮다. 이런 얘기를 이제 12월 12일 날 탄핵 전국 출동임에 요동치는 최상목 체제, 경제 어렵다 호소.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어렵고 빨리 이제 대통령 탄핵시키고 경제를 안정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는데 그 배후에는 이 F4 애들이 있다는 거죠. 최상목이 이제 1월 초에 그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는데 그 불법이에요. 장관을 임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월권입니다. 예. 헌법재판소법에도 그거는 명백하게 규정이 있는 건데 그 규정을 무시하고 사실 임명한 거고, 그것부터 문제인데 그 임명한 거를 관해서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이 최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한 거를 지지한다. 잘했다. 이런 얘기했다. 이복현이 대통령도 그냥 체포해라, 체포당해라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대통령도 절차 따라요. 얘들이 왜 이러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상목 대행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신년사 할 때 원고에도 없는 내용을 추가해서 얘기했다. 얘들이 도대체 왜 이랬냐. 한은 총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감독원도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경제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지하고 있다. 원고에 없었는 얘기를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했다는 거죠. 전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판하는 일부 국무위원과 정치권에 고민 좀 하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꼭 강하게 비판한 이후에 내놓은 말이라는 거죠. 조선과 하수인 쌍권의 두 번째 카드가 F4였을 거라는 거죠. 조중동이 한동훈에 붙었다가 멘붕 빠졌다고 하는데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어 그랬잖아요. 한동훈이 이제 찍었는데 이게 공매도 금지시켰던 시점이에요. 공매도 금지되고 난 다음에 조선일보 기자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셔갖고 또 보시더라고. 한동훈이 보수의 새 아이콘이 돼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조선일보가 욕심을 품었구나. 한동훈을 밀고 있구나. 23년 11월 달에 느꼈지. 그리고 좀 있다가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이 임명이 되고 총선을 지휘하고 이렇게 된 거죠. 조선일보 작품이었어요. 한동훈. 문제가 뭐냐? 한동훈 인기가 없는 거야. 지지율이 시궁창에 처박혀갖고 올라올 기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딴 생각하는 거죠. 이 카드로는 안 되겠다 해서 준비했던 게 F4라.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을 부추기더니 조선일보 이번엔 한동훈 재기 부추긴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을 꽂은 곳이 조선일보라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은 당이 아니에요. 당원이 주인이어야 되고 당의 대표를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고 이래야 되잖아요. 권영세, 권성동만 해도 당원들이 뭐 어떻게 의사가 반영돼서 이런 게 아니고 당을 이끌고 가잖아요. 누가 꽂았을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 꽂았어요. 이거는 국민의힘 당이 아니고 조선일보 당이에요. 왜? 공매도를 금지를 했는데 조선일보가 윤석열을 버리고 한동훈을 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한국사모펀드 1등이 한앤컴퍼니라서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쪽. 예. MBK는 사실 2등이고요. 1등은 한앤컴퍼니라는 회사. 언론사의 힘은 사건을 보도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사건을 묻어주는 데 있는 거예요. 한앤컴퍼니라는 회사가 사모펀드 1등이라는 것도 잘 모르실 거예요. 한앤컴퍼니가 13조 6천억, MBK 파트너스가 11조 8천억. 그러니까 요 4개가 주 핵심입니다. 한앤컴퍼니 대표가 이분입니다. 한상훈 대표. 이분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사이라.
투자 예산만도 30여 곳에 이르고 펀드 운용 규모도 110억 달러가 넘는다. 이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공매도를 금지를 시키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조선일보에서 윤석열을 쫓아내야 되겠다. 발작을 해버리네요. 예, 마음을 먹었던 거고요. 네. 이복현이가 막 지랄지랄 개지랄 막 떨고 있는 것도 뒤쪽에 우리나라의 숨은 권력자들의 힘 같은 것도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도 써왔다니까. 얼마나 부들부들하고 계셨을까요? 몇백 조 있는 사람들하고 싸운 거예요, 나는. 그 현실에 있냐고요, 그게. 몇백 조 있는 사람들의 돈을 갈취해서 내가 1조 6천억을 벌어갖고 이겼어. 일반 개인투자한테 나눠줬잖아요. 그 얘기를 또 자랑스럽게 했잖아, 야구르라고. 그러니까 미워 죽겠는 거야. 어떻게든 저 새끼 파먹고 싶은데 나는 파먹을 수 없으니까 대신 금양이 파먹히고 있는 거죠. 이창용 하는 총재가 구독자 10만 명 돌파하고 실버 버튼을 받았다. 이런 짓을 왜 하죠? 한국은행 총재가? 유튜버냐 너? 정치에 욕심이 있어서 그렇죠. 이복현이 기자분들한테 되게 상냥하게 뭐 물어봐도 금방금방 콜백해주고 카톡하면 카톡 이제 답장해주고 막 그런다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정치에 욕심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한동훈이죠. 이철용도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실버 버튼 받으려고. 지지율이라는 깡패가 안 움직이면 이제 조선일보가 암만 힘을 써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말고 딴 거 한번 준비해볼까? 이창용 준비했다. 그래서 이런 칼럼들이 나온 겁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의 적극적인 참견의 경위를. 제목이 이게 뭡니까? 아니 한은 총재가 금리나 잘해. 무슨 네가 정치에 왈가왈부차고 있냐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선일보가 이렇게 써주면 사람들이 보고 그런가 이창용 괜찮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부가 해야 될 얘기를 왜 하는 총재가 차고 있는 거죠.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서울대 등 명문대학에 대해 지역별 인구 비례로 학생을 선발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총재가 도대체 왜 하냐고. 탄핵 전국 속에서 경제 중심 잡고 있는 이창용 하는 총. 뛰어난 실력, 다양한 경험, 정치인으로서 자질 매력. 한동훈 처음 띄울 때 썼던 기사야. 이름만 바꿔 낀 건가요? 예. 온갖 칭찬을 막 적어놔. 경제 문외한도 알아들을 수 있는 직설적 화법이 매력.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인수위 등의 동의 얻어서 임명. 33살의 서울대 교수 임용. 이론 실무 겸비한 천재 경제학자. 이거 한동훈 할 때 소년급제, 차석 뭐 이런 거, 강남 명문고등학교 전교 1등 이런 거. 딱 그런 느낌이잖아. 정치권 진출을 위한 이 총재의 포석 의심된다. 의심된다 하면서 이제 자락을 깔아주는 거죠. 경제 대통령 납시오. 그런 거.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 그래서 요새 이복해 나댄다는 겁니다. 5월 달에 취임하니까 4월이면은 대통령은 문재인이지만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이 있는 시점이에요. 문재인이 부득부득 우겨갖고 이창용을 임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윤석열 인수위가 네. 왜 다 끝난 정권이 하는 총재를 임명하냐 하면서 반발도 있었지만 진짜 있었어요 그때. 그 기억나요. 반발을 잠재운 사람이 누구냐면 권성동입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이 총재가 취임하자 친윤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뒤에서 힘을 쓴 것 아니냐는 말이다. 그래서 권성동 백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기관지야 이런 얘기 들으면 조선일보 기자들이 엄청나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조선일보의 하수 정당이지 왜 조선일보가 국민의힘 기관지냐 이렇게 화를 냈다. 그들의 이게 있어서 이제 사모펀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모펀드는 연결고리를 하다 갖고 보면은 있고. 당연히 이제 네. 중국계 자본하고 또 다 연결점이 그렇죠. 만들어지기 마련이고요. 사모펀드는 이제 자금 동원력이 되게 중요한데 큰 자금 쏴줄 수 있는 데가 누가 있겠습니까? 중국 정부. 그렇죠. 그래서 중국하고 자연스럽게 사모펀드 하다 보면 친해지는 겁니다. 이창용 총리실에 있었어요. 총리를 지나서 대통령까지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 무렵에 권성동하고 같이 이제 찍혀 있는 사진. 1월 22일 날 이창용 한은 총재가 추경 필요성에 대해 입장을 밝히자 첫 번째 뭐가 잘못됐냐? 한국은행은 추경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할 권한이 없어요. 아니 추경은 기재부에서 하는 거지. 금리만 얘기하면 된다고. 한국은행 총재가 추경 얘기했다고 해서 당 대표하는 사람이 찾아가냐고. 추경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으면 대통령부터 권자에 복귀시켜. 월권들을 많이 하죠. 월권들을 차고 있냐고 지금. 나라가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 돌아오셔갖고 추경을 할 때까지 기다려요. 니들은 현상 유지 업무만 하면 된다고 일 저지르지 말라고. 이 총재와 가까운 A씨는 이창용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야. 정치적 감각도 상당히 뛰어나는 겁니다.
하는 총재로는 처음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방문 안 했다는 거잖아요. 방문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거리를 일부러 둔다고. 이거 별도 조직이라서 하는. 정부하고는 거리를 두고 우리는 학자다. 학자적 관점에서 몇 프로 금리하는 게 경제에 가장 유리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은 되게 제한돼 있었고 정치적 독립성을 부여하는 그런 구조로 갔던 거거든요. 비상경 선포 이후 같은 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당시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는 조기 대선을 언급했다는 거죠. 다 당구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당에서도. 여권 일각 소수는 이창용 대선 후보로는 언급했다는 거죠. 이복현이 왜 미친 짓을 하냐? 바로 이렇기 때문에 미친 짓을 한다. 검사 출신이나 다선 정치인보다는 경제통이면서 참신함을 가진 인물이 대중에게 호소력이 있다는 판단. 아니 누구 마음대로. 평소 하는 총재로서 보인 행보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금리나 잘해, 금리나 이 새끼야. 자꾸 월급 차지 말고. 대통령 임시 부재 시에는 현상 유지만 해야 돼요. 크게 국가의 미래를 바꾸고 장래를 바꾸고 이런 법을 새로 만든다든지 이런 일은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창용이 추경 얘기를 하니까 그걸 받아갖고 권성동 씨발 새끼가 추경 정부에 3월 중에 추경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 돌아오시면 하라고 씨발 새끼야. 이거 몇 달 남았냐? 한 달 지나서 대통령 돌아오실 때 그때 하라고. 상법 개정도 그렇고 왜 하는 거죠? 상법 개정도 동일한 겁니다. 대통령 없을 때 하면 안 된다고. 이거 자체가 반역이고 역모라고 역모. 상법 개정도 하나 바꿔놓으면 그게 20년 갈지 30년 갈지 100년 갈지 모르는데 대통령 뜻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려고 우리가 투표해갖고 대통령 선거한 거 아니야. 씨발 이럴 거면 대통령 선거 말라 해. 대통령이 없는 틈을 타서 자기들이 지금 하고 싶은 거 하나씩 막 꽂아 넣는 거잖아요, 이거. 상법 개정, MBK하고 한인컴퍼니 같은 사모펀드들이 한국의 기업들을 쉽게 인수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이번에까지 핵심이 뭐냐 하면은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거거든요. 네. 더 많이 내면은 국민연금 이제 운용자금이 늘어나니까. 운용자금이 늘어나면은 MBK 같은 사모펀드들한테 돌아오는 몫이 더 커지겠지. 그러려고 지금 한다니까 지금 미친 새끼들이. 대통령 없을 때 도둑질 하듯이 이렇게 이 중요한 개혁 과제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경우가 어떤 개 같은 경우냐고 이게. 아니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콩고 민주공화국도 이렇게는 안 해요. 예? 권성동 씨발 새끼야 그만 좀 나대 이 개새끼야. 추경을 해야 되니까 경제가 나빠야 되잖아. 주가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왁구를 짜고 했는데 경제는 안 나빠지고 주가는 이미 올랐다고 씨발. 추경 왜 합니까? 아, 아니 그래. 도대체 왜? 입항국에 이제 뭐 권성동이는 뭐 강릉에 저기 뭐 도로 하나 놓을 모양이지 뭐 하냐고 이 내란범 씨발 새끼들아. 니들이 내란범이야. 역적들이라고 이 개새끼들 진짜. 내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저기 흥미로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선은 잽싸게 한동훈을 버린다. TV조선 9시 뉴스에 한번 출연 한번 시켜줬고요. 그 이유는 뜸해요. 가발에이만 보도를 해준다. 가발에이 풀 버전 한동훈의 역사, 경제, 안보, 정치 연구실에 어서 오세요. 국회의사당 앵커스 눈물 흘린 사건 띄워주기 위해서 만든 대표적인 그런 프로고요. 최근에 올려왔습니다. 한동훈은 부를 때가 올까? 최근에 이제 경북대 토크쇼 한 거 있잖아요. 채널에 어떻게 보도했냐면 한동훈 개헌 시대를 바꿔라. 경북대 토크쇼 현장. 좀 빨아준 느낌으로. 다른 방송국 어떻게 보도했냐? TK 지지층 끌어안기. 한동훈 반대 시도. 중립적으로. 국민들이 검사 대통령 또 뽑을까? 대학생 송고 질문에 한동훈 작심발. 배신자, 비난, 정면 돌파, TK 찾은 한동훈 죄송하다. 제목 다는 걸 딱 봐도 채널A는 여전히 열심히 빨고 한동훈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한테 좀 잘해주겠지. 이런 느낌이고 TV조선만 해도 벌써 저 새끼는 안 되겠다. 유승민하고 같이 배치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유승민 같은 배신자 새끼네. 썸네일 할 때 어떤 사진을 쓰느냐, 어떤 문구를 쓰느냐,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도 다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갖고 하는가를 보면 얘들이 지금 누구한테 줄 서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죠. F4 관련해서 이제 스정욱 TV에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수장들의 자기 정치, 냉수 맞추고 끊겨라. 최상무, 이창용, 이복현 국민들이 이미 다 알아. 대통령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금감원장. 우동훈, 자복현의 배신, 태이무, 한동훈과 정치할 듯 뭐 이런 거.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 편이다. 네. 한 얘기. 고장난 김용민도 두 번은 맞는다. 헌재 선고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 편이다. 라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이 얘기했다는 거고요. 빨리 안 나온다고 조급하실 필요 없어요. 빨리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윤 탄핵 때 미 경제 안보 지원을 중단하겠다. 네. 주한 미 대사 유력 모스탄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미국 정부의 경제 안보 투자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경제 지원, 국제 안보 협력, 수출 및 투자 지원 등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적법하게 선출된 국가 지도자가 강제로 추출될 경우 이를 쿠데타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국가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지도자임을 강조하며 그가 무장 요원들에 의해서 강제로 체포되고 독방에 감금된다면 이는 쿠데타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이 이미 이재명의 대체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중국은 당연히 문재인하고도 친밀하니까 중국이 문제 움직였고 문재인이 재판소를 움직인 이제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민간 국가를 발표를 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민간 국가로 지정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하필 이 시점에 묵혀놨다가 몰래 얘기 안 주고 있다가 지금 발표했던 거죠. 2달 동안 최상무기한테 얘기 안 해줬다는 거죠. F4 니들 못 믿는다고 미국이 니들은 파트너 생각 안 한다고 등신 새끼야. 발표한 시점이 중요한데 최상무기가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하루 빨리 통화를 원한다.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하고 그 다음날 미국이 야 너네 민간 국가야 이렇게 얘기했다. 개꿈 헛꿈을 꾸는 거를 트럼프가 보고 꿈 깨라 새끼야 라고 이제 SCL 여기에 올린 거를 이 통화하고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한 이틀 뒤에 보도가 했던 거고요. 최상목 조퇴는 인정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켜라. 이게 48시간 전에 나온 그 내용입니다. 트럼프 취임식 날 윤통이 가시는가 하니까 거꾸로 아닐까? 면회 오면은 더 역대급이지 하니까 면회라니 이때는 감옥에 가시기 전이었거든요. 뭘 자꾸 대통령 잡혀간다는 듯이 말해 라고 하고 총리님이 가실 거 있다는 거죠. 한덕수까지는 미국이 인정. 한덕수까지 탄핵시키면 나 너네하고는 좀 민간 국가로 볼 거야. 북한 비슷한 국가로 볼 거야. 하는 게 이제 미국의 공식적인 의견이에요. 네. 예.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살려면 윤 대통령 빨리 복귀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민간 국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정부를 중국에 유출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감사원 결과가 나온 게 24년 11월 19일이잖아요. 이 사드 정보는 미국의 군사 기밀을 중국한테 문재인 정부가 줬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민간 국가지. 검찰 수사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 탄핵했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 보기에 야 이건 뭐야. 그때 SCL 걸린 거예요. 그때. 한국 야당이 반미 반일을 의제로 내세운다면 이는 북한 중국의 동맹 결속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한국의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에 대해 다가올 트럼프 정부에도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세요. 그래서 SCL 된 겁니다. 민간 국가 지정이 됐던 거고요. 네. 예. 만약 그들이 탄핵하기를 멈춘다면 윤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상목 대행은 상대해주지 않는다. 너는 내가 보기에 F4 너네가 우리 편인지 중국 편인지 잘 모르겠어. 패싱하겠다. 민주당은 친중 정권으로 간주하겠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은 한미동맹은 파탄내려고 파탄내기 전 과정으로 민간 국가에 넣어놨던 거고요. 대통령이 복귀되면은 한미정상회담이 일어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이 될 거고 SCL은 당연히 해제될 거고 한미경제동맹으로 중국을 때려잡고 경제가 발전하는 칼레 해전 이후에 스페인이 망하고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됐던 것처럼 중국이 망하고 한국이 경제 강국이 된다. 그 마지막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게 유상증자 못하게 하는 유상증자 집중심사제 상법 개정 이런 거라. 아니 금투세는 이미 씨발 폐지하는데 1년 넘게 걸리더만 상법 개정은 뭐 석 달만 해치워. 미친 거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야야 복현아 나랑 토론 한 판 하자. 재명아 나랑 토론 한 판 하자. 대인아 나랑 토론 한 판 하자. 다 들어와 내 상법 토론 다 해줄게. 그 한투엔 정의정 대표 들어와요. 내가 토론해 드릴 테니까 자신 있으면 다 들어오라고. 들어와 4대1로 해. 4대1로 해도 되니까 다 들어와. 20일 날 이제 취임식 할 때 그 스타라이트 무도회 일부러 전화를 하는 모습을 연출했어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통령을 모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모실 준비가 돼 있다는 게 뭐죠? 코 돈다는 얘기잖아. 올 생각도 안 하는데 모실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하면 좀 건방지잖아요. 오늘 시점은 언제다? 원래는 3월 1일도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대리인을 보낸 거고 네. 각하되고 나서 이제 뭐 용산에서 만나는 게 분명히 좋잖아요. 그죠? 청와대 네. 민간에서 만나는 게. 그래서 만약 그들이 그를 탄핵하기를 멈춘다면 윤 대통령을 만나. 좀 있으면 이제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보게 될 거다. 그 미국 부정선거에 한국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부 때 대한항공편에 실어서 부정선거 투표지 보낸 거 그거 하나만 까도 멸문제다. 그럴 때 쓰려고 무기들은 윤석열 대통령 무려 60일을 감옥에 있으시면서 몸을 떼운 거죠. 더 크게 써먹어요.
담력이 보통 담력이 아니셔요. 대단하세요, 정말. 인내심이 정말 대단하시고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린다는 말이 결코 이제 헛말이 아니다. 헛말이 아닙니다. 예. 관상가가 악어라고 그랬잖아요. 예. 악어는 다 물어 죽인다. 거의 활동 안 하고 집에만 있으시잖아요. 2주 동안 집에 있으면 무슨 일 할 것 같으세요? 플랭크요. 플랭크? 플랭크는 조국이 나는 거고 2주 동안 뭐 하겠습니까? 정보 수집? 아니 살생부를 쓰지 보통. 살생부 해갖고 누구부터? 1번 얘 좀 빼줄까? 감옥 넣을 사람, 관직만 박탈할 사람. 이런 거 적고 계시겠지. 정치를 왜 하죠? 원한을 복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치 보복하려고 하는 게 정치예요. 보복하려고 정치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으셨습니까? 그죠? 보복하셔야지. 보복 명단 적고 계시겠죠.